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오늘 새해 첫날이에요. 2023년 새해 첫날 거래를 했는데 오늘 장중에 반대 매매가 막판까지 쏟아져 나오면서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 장중에 1% 이상 올랐었지만 1% 이상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고 코스피 약보합 한 0.5%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 특징적인 게 뭐냐면 코스닥 같은 경우가 장중에 많이 올랐다가 반대 매매가 장중에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2023년부터 증권사에서 담보 비율을 예를 들어서 뭐 120%까지 유예를 해줬던 것을 다시 원상복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증시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 특히 지난주에 대주주 양도세로 인한 수급이 꼬인 상황에서 또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거래량 없이 좋은 기업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담보가 맞지 않는 오전 10시에는 CFD 계좌가 반대 매매가 나왔고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는 신용과 스탁론이 반대 매매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버틸 수가 없는 시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많이 매도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관들이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최근에 배당락 전에 개인들 물량 싹 사서 전부 패대기 치고 있는 수익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오늘 미국 휴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증시와 상관없이 꼬여있는 우리나라 수급으로 인해서 증시가 많이 빠진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 종목들 하나하나 점검해 보고 또 희망이 있는 종목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체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지금 현재 구독, 좋아요, 엄지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삼성전자, LG전자, 카카오, 또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좀 집중 분석을 해보면서 나머지 주요 종목들 하나하나 체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주도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제 스트리밍 3시간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주가가 바닥에 위치해 있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밸류에이션이 싸다. 삼성전자죠. LG전자죠. 현대차죠. 이런 기업들은 설령 올해 가이던스가 좀 낮게 나오더라도 예전에 실적이 계속 좋았을 때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걸 생각을 한다면 밸류에이션 측면 PBR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싸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연초에 좀 흔들리더라도.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적이 안 좋게 나오더라도 작년보다 무조건 좋아질 섹터 중에 주가가 많이 오르면 수익이 또 안 난다 그랬거든요. 어제 화장품주도 많이 오른 거 수익 안 난다 그랬어요. 새롭게 뜰 수 있는 리오프닝 주식들, 또 중국 셧다운 해제 수혜주들 이런 것들은 증시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낙폭과대 저평가, 건설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건설주는 앞으로 규제가 좀 완화되는 정책들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급매물은 소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도 안정돼 있고 원자재 가격 안정돼 있는 상황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하나 보면서 자신 있게 스타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실방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제 실방도 꼭 보시고 거의 3시간 가까이 진행을 했어요. 너무 길다 보니까 영상을 띄엄띄엄 보실 수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현대차에 대한 자세한 생각, 또 뭐 바이오 종목, 뭐 LG전자, 뭐 CGV 같이 정말 많은 종목들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실시간 스트리밍 꼭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문의는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 010-9866-4700으로 한 종목만 부탁을 드릴게요. 꼭 급합니다. 이 종목이 정말 기다려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정말 걱정되시는 종목만 010-9866-4700으로 한 종목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지금 나스닥 거래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다. 선물 문제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일본도 오늘 그런 상황이 아니고 주장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오늘 거래를 했는데 미증시가 우리 쉬는 동안에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아침에만 오르고 떨어졌거든요. 하지만 미증시가 저는 확실한 바닥이라고는 생각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미증시가 살짝 밀리더라도 우리나라 증시가 작년에 엄청나게 폭락을 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호재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저평가 종목들은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PBR을 미국 5배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1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코스피 지수가 현 지수에서 더 빠지더라도 어차피 2100, 2200 여기선 증한 펀드가 또 대기를 하고 있어요. 공매도 금지카드 여기서 더 떨어지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떨어졌지만 예전처럼 이렇게 한 달 만에 완전히 반토막 나는 폭락은 온 게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최근에 많이 떨어진 종목 중에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은 현재 저평가 종목들은 전부 보유를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복이 될 때 강하게 오르기 때문입니다. 조그만 호재만 나와도 그런 종목들은 오를 수 있어요. 바로 리오프닝 주식도 그랬죠. 그래서 코스닥도 마찬가지인 게 만약에 밀린다 할지라도 뭐 650, 670에서는 오늘 이제 지난주부터 반대 매매가 많이 나갔어요. 오늘까지 담보 안 맞으면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더라도 또 싸다고 들어오는 저가 매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폭락보다는 내 종목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많이 빠진 종목들은 하나도 매도하지 않고 가는 전략이 맞다. 반등하는 타이밍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1월달 초가 약간 걱정이 됐었는데 오늘 그래도 코스피는 잘 버텨줬다. 하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코스닥은 1200개 가까이 떨어지고 300개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떨어진 게 3배 이상 많아요. 코스피도. 그러니까 지금 모든 종목이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설령 오른 종목이 어떤 게 있냐면 오늘 오른 종목들도 사실 특징이 딱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냐면 그동안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진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올랐죠. 여기는 1월 말까지 오버행 이슈가 있어서 또 반등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장되는 날짜, 우리 사주 같은 경우가 상장만 되면 팔려고 대기하는 물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월 20일 이후 이제 상장되고 난 이후부터 추세를 그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낙폭과대 반등이 오늘 나왔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됩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떤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면 되냐면 최근에 주가 약세에 따른 테슬라 전기차 수요가 둔화됐죠. 그래서 우리 사주 오버행 이슈가 1월 27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주 3.5%가 1년 보유 여수가 해지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물량을 서로 정리하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은 기대치를 하회가 좀 예상이 되면서 이제 소형 전지 중심으로 재고 조정, 그리고 여기 많은 부분들이 묶여 있어요. 여기 더 이상 LG 화학 지분도 묶여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형 성장은 한 10% 정도 기대를 하고 있고 2020에는 GM이라든지 혼다, 미국 내 완성차, 수주 확대 측면에서 수혜가 컸어요. 그리고 상장될 때 가장 큰 수혜를 봤던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그리고 많은 자금이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오르게 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2023년에는 이미 많은 수주가 있어요. 모멘텀은 약한데 미국 내 본격 양산을 통해서 외형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2023년, 2022년 대비했을 때 44% 이상 외형 성장 기대가 되고 있고 미국 내 중국 재배 글로벌 배터리 기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판가 정가가 용이한 상황이고 또 IRA 법안 시행에 따른 수혜를 봤어요. 그래서 탄소 중립을 목표로 각국의 환경 규제라든지 완성차 제조사들의 전기차 비중 확대 움직임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중장기적 성장성 방향성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 만약에 여기서 좀 버텨준다면 만약에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40만 원만 그래도 지켜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규로 보실 분들은 일단 팔려고 지금 대기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상장되는 날짜 이후에 신규로 보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관련주들이 뭐가 있을까요? SK이노베이션도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여기보다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더 탑이라 볼 수가 있고 지금은 조금 관망을 하더라도 삼성 SDI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요 종목들이 최근에 폭락을 하고 오늘 좀 2차 전지, 뭐 LNF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반등을 신저가에서 해줬죠. 요런 것들, 에코프로 요런 섹터들만 최근에 폭락하고 지금 많이 떨어진 데는 반등을 했지 나머지 종목들 안에서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본다면 삼성전자 우리가 가이던스하고 한번 쭉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 매출은 75조 정도,
영업이익 9조, 7조 정도 추정치예요. 기존 매출액은 76조였는데 영업이익 8조에서 추가 하향 조정이 돼서 주가가 지금 떨어지는 대로 매출은 지금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70조 이하로 보는 데도 있긴 있어요. 영업이익 6조 초반까지 보는 것도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전자는 밸류에이션이 현재 굉장히 쌉니다. 현금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저가를 기록하는 하이닉스보다 신저가를 기록하지 않고 이제 코스피 지수하고 똑같은 흐름입니다. 메모리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수요가 불확실성하고 수요 감소를 주도했던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등 매크로 이슈가 예상보다 빨리 완화되고 있는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주가가 바닥을 치려면은 경장사와 달리 이제 우리가 업황 반등 시 우리가 이익 증가가 함께 그 점유율 증가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다른 데보다는 현재 저평가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에요. 관련주가 삼성전기는 이제 자율주행 쪽이라 그랬죠. 여기 물론 이제 뭐 그 MLCC 관련주로 바닥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여긴 좀 덜 떨어졌어요. 빠지더라. 요 밑에 와야 다른 애들하고 비슷한데 여긴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LG이노텍은 자율주행 카메라 쪽에서는 독보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지면 LG이노텍은 꼭 모아야 될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또 하나가 우리가 자율주행 쪽에서는 오늘 이제 나무가나 이런 것들 급락 나왔죠. 그래서 너무 욕심을 안 부리는 게 좋은 게 오늘 급락 나온 건 많이 올랐던 거 위주로 급락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가 이제 급등하고 증강현실 관련주 여기하고 폭락을 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폭락이 나와요. 유프렉스 같은 종목들. 굉장히 실적이 좋은 건 여기 유프렉스 나무가가 맞아요. 근데 여기 유프렉스도 다시 한번 21선은 회복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많이 오른 거는 또 급락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한국전력도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면 한국전력이 많은 분들이 이게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그동안 급등을 했어요. 여기 신저가. 지금 현재 코스피 위치가 한국전력으로 따지면 10월달 정도에 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한국전력이 오늘 떨어진 이유는 다른 이유 없어요. 전기요금을 인상해도 흑자 어렵다는. 그래서 5% 급락이 나왔거든요. 11%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요금을 인상하더라도 흑자는 어렵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 부분이 반영을 돼서 기대한 것보다는 덜 올린다는 부분들 때문에 현재 주가가 아직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한국전력이든 이런 종목들이 미리 올랐거든요. 화장품주도 마찬가지예요. 이츠, 한불, 아모레 퍼시픽 이런 종목들. 그나마 아모레 퍼시픽, 코스맥스 버텨줬어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오르면 2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여기서 한 번 오르면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장주는 코스메카 코리아나 잉글우드랩, 한국 화장품 같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쉬어가고 있죠. 그래서 리오프닝 섹터에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리오프닝 섹터에서는 안 오른 거를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는 넷마블이 바닥에서 급등을 하고 또 내려오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안 올랐던 것들이 급등을 하는데 뭐 컨텐츠 관련주다 하시면 대원미디어가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추세를 그려가는데 넓게 보면은 지금 주가가 엄청 한 5분의 1 정도 폭락하고 나서 자리 잡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런 건 리오프닝이에요. 그러니까 리오프닝 주식 중에 추세를 그려가는 애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뭐 흥국 F&B 마켓컬리 관련주죠. 오늘 주가 빠졌지만 최근에 다른 종목들이 이 밑에 있는 걸로 봤을 때 신저가 가고하는 걸로 봤을 때 기관의 수급이 좋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런 리오프닝 주식 또 자율주행 안에서는 유니캐스트가 사실 최고 종목이 맞습니다. 유니캐스트 거래량이 없어요. 기관들도 많이 가져간 종목인데 큰 틀로 봤을 때 이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만약에 빠지게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될 종목이 유니캐스트예요. 그러니까 재무 분석은 제가 자세하게 하기 때문에 이 자세한 분석을 지금 시간 관계에서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지금 저퍼주라고 봐야 되겠죠. 너무나 싸죠. 주가 거래 바닥인데 이런 종목들은 오를 때 세게 올라갈 수 있어요. 조그만 호재가 나오더라도 현재 밸류에이션이 싸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일단 자율주행 안에서 보시면 되고 캠트로닉스라든지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
끊임없이 지금 폭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전기차 캠시스 같은 종목들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안에서는 그나마 뭐 상신 EDP가 여기서는 이제 차익 실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기업들은 좋은 기업들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움직임에 따라서 2차 전지는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떻게 본다면은 오르는 거는 사실은 그 제약바이오 업종은 좀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네오이뮨텍 이런 종목들. 이게 JP모건 컨퍼런스 수혜주라고 지금 분류가 되는 종목인데 기관들이 지금 물려있는 게 반에 반 토막씩 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박스 상단을 돌파하게 된다면 이런 종목들은 시세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바이오 종목 안에서 뭐 알테오젠 이런 것들이 오늘 호재를 통해서 바닥을 잡고 좀 반등이 나왔어요. 하지만 바이오 종목은 그나마 좀 안정적인 우량주 본다면 뭐 ABL 바이오나 이런 종목들 근데 매물대는 있어요. SK 바이오팜 요 종목이 사실은 최근에 주가 땡긴다면 쉬고 있는 구간에서 만약에 현 구간에서 만약 위로 간다든지 아래로 오게 된다면은 매수세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HLB는 주말에 말씀드린 오늘은 많이 안 빠졌어요. 결국 보합 한번 찍었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시간이 급락은 했지만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 밑에 25,000원 테스트가 들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급하게 여기서 내일이든 당장 이렇게 21선을 회복을 해주면 바닥을 찍은 건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한 1월, 2월 달에는 조금 우리가 거래량 없이 빠지고 있으니까 1월달 그 기존에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여기 가람 보고 간다고 말씀드렸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당장은 매도 못하기 때문에 당장 여기서 반등이 나오려면 거래량이 터져야 되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관망한 이후에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중국 리오프닝 반면에 리오프닝 주시간에서 뭐 CJ, CGV 같은 종목들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뭐라 말씀드렸냐면 CJ, CGV는 우리가 원래 전환사채 기관들이 가져갈 가격은 27,000원이었는데 증시 폭락이 6월달, 9월달에 오는 바람에 싸게 가져갔어요. 22,000원에. 22,000원짜리 물량이 상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장 상장되는 물량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손해거든요. 그리고 올해 작년 대비했을 때 아바타뿐만 아니라 대작들이 쏟아져 나오고 리오프닝 주시간에서 주가가 월봉상으로 최저점 바닥에 있는 종목 안에서 올해 실적이 무조건 좋아질 기업이에요. CJ, CGV가. 주가가 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충분히 22,000원 돌파가 되면 원래 27,000원 라인도 우리가 불가능한 가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매도 쇼커버링이 들어온다면은.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전부 다 리오프닝 관련주로 우리가 보시는 게 맞다. 주가가 당장 오르고 떨어지는 것도 중요한데 리오프닝 주식으로 보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가가 중국이 그동안 셧다운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 뭐 물동량 뭐 운임지수도 많이 떨어진 종목들 뭐 HMM이나 대한해운 이런 종목들도 배당 다 주고 엄청 저평가거든요. 주가 바닥에 위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주식이나 제약바이오나 임상 관련주 여기는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가격까지는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게임주 안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M게임이 여기 7,400~500원 지지되는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지하고 20에서 돌파하게 된다면 게임주 안에서는 그래도 가장 실적이 좋고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에요. 중소형주 안에서는. NC소프트는 오른 다음에 조금 쉬고 있죠, 현재. 그래서 박스는 그려갈 정도는 되지만 그래도 새롭게 뜨는 종목 안에서 가장 저평가된 게 N게임이니까 여기 전저점 이탈되면 또 시간 오래 걸립니다. 21선을 한 수일 내로 다시 타서 거래량이 증가되면 그때 좀 집중적으로 보실 종목이 뭐 N게임이라든지 엔터주에서는 JYP는 또 최근에 많이 올랐죠. 요런 종목들. 근데 주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우시면은 SM이나 JYP 엔터가 지분을 갖고 있는 디어유 여기 실적 괜찮습니다. 상승 눌림목인 것 같아요. 실적 대비했을 때. 요 정도 안 떨어진 종목은 최근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런 종목들이 다시 거래량 터지는지 디어유 같은 종목들 요런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G는 제가 이노와이어리스하고 두 종목만 말씀드릴게요. 와이어블. 여기가 부채가 없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이 빠졌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서 호재가 나오면 대량 거래를 통해서 위로 가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5G 대다수 부채가 많은데 와이어블은 재무 구조가 굉장히 좋아지는 자본금이 많이 늘어나고 부채가 줄어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요런 기업들은 사실 문제가 없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5G 보실 때 걱정되시는 분들은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본금이 늘어났는지 부채가 부채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요것도. 그러니까 요거는 5G 성장주기 때문에 오를 때 보통 20%씩 오르거든요. 와이어블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요런 종목들도 지금 요렇게 된 종목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5G 안에서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LG전자, 삼성전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삼성전자 다시 한번 우리가 본다면 월봉상으로 삼성전자가 단순히 안 오른 적이 없다, 많이 떨어지고 안 오른 적이 없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현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흔들리게 된다면 정말 센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급락을 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이 정도 폭으로 하락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삼성전자가 올랐던 폭보다 떨어진 폭이 지금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근데 지금 이 하락한 거에 원자재가격 상승 부분도 있고 전쟁 부분도 있고 코스피 지수 폭락도 있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막 내려간다면 코스피 지수가 2000 깨고 막 내려간다는 건데, 현재 코스피 지수가 여기서 내려오게 되면 증안펀드라든지 공매도 금지카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거래량 없이 많이 빠졌고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싼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반영이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오른 다음에 쌍바닥이거든요. 현재 구간이 막 떨어지는 게 아니라 쌍바닥 구간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떨어질 때 항상 이렇게 크게 되돌리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인지 조금 더 횡보를 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또 이만큼 떨어졌던 것만큼 회복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코스피 2,700~800을 도달하게 되면 7만원에서 75,000원 도달을 목표로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LG전자 한번 볼게요. LG전자는 뭘 보고 가야 되냐면, 우리가 월봉상으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LG전자가 여기 8만원 아래로 가려면은 뭔가 큰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예전에 여기 코로나 때 한 번, 그리고 휴대폰 사업 적자 났을 때 그때 상황에서 요 밑에 있었거든요. 근데 LG전자는 한번 보시면은 지금 전장 쪽에 대한 수주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또 지금 뭐 가전 쪽이라든지 이런 쪽 판매가 최악이라고 하지만 그 부분도 사실 물류비용 상승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피해를 본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하지만 가전 쪽은 탄탄하게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고 CES가 지금 현재 있고 수혜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우리가 매도를 할 게 아니라 LG 이노텍을 제외한 전 사업 부분 우리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근데 LG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자예요. 물류비용 상승 때문에 수요 침체 영향, 다만 주가에 반영된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원재료비가 달러 결제인 반면에 매출 통화는 다변화되었다는 점으로 달러 강세가 수익성에 부정적이었었어요. 하지만 달러 약세가 되면 수익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기업들이 여러 개 있다 그랬죠. 우리가 달러 올라가면은 우리가 수출해서 좋은 게 아니라 수입 물가가 엄청나게 오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비용 절감 효과도 있고 우리가 가전 원재료 20% 차지하는 구리 레진 철강 가격이 하반기 들어서 폭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수익성이 안 좋았던 부분들이 코스피 지수나 대형주에 녹여져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전 쪽은 수요 변동성이 낮은 프리미엄 제품이 출하가 되고 있고 우리가 단가 상승 효과로 하나 팔았을 때 그래서 실적 성장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고 실적이 부진하긴 하지만 우리가 PC 쪽이나 이런 TV 쪽은 부진하겠지만 4분기 기점으로 상황이 나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작년 10월 달이 최악이었습니다. 그때 자이언트 스텝을 4번 연속하면서 우리가 채권 시장이 난리가 났었고 환율이 1,500원을 간다 그랬었고 그 당시 때 지금 그 상황이 아니거든요. 환율 1,260원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안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전장 쪽에 대한 실적 궤도가 커질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모터 매출이 급성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2025년까지 매출 13조 원 별도 기준 전사 매출 20% 차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3년간 연평균 15%의 외형 우리가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는 데가 LG전자고 우리가 벤츠 전기차, 인포테인먼트 항상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ZKW와 램프 전문 기업하고 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LG 마그나 여기가 이제 세계 3위 기업이거든요.
자동차 부품주 중에. 그래서 LG 이노텍에 대한 멕시코 신규 공장까지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분법 이득이 분명히 있거든요. 중장기 관점에서는 2020년 출시 예상이 되는 애플카 부품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애플카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LG전자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본다면 LG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주가가 굉장히 지금 현재 싸다. 그래서 LG전자는 지금 신저가를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현재 박스 하단 이만큼 내려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현 구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래가 터져서 올라가게 된다면 충분히 여기 매물대를 돌파해서 13만원 전후까지 12, 13만원 전후까지는 우리가 당연히 도달이 돼야 될 종목이에요. 그래서 탑픽 중에 탑픽이다. LG전자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이노텍은 모아가는 관점으로 본다면 LG전자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카카오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서 카카오 관련주 네이버 한번 봐드릴게요. 그래서 종목 진단을 정말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화면에 번호 나갔잖아요. 여기로 010-9866-4700으로 문자를 꼭 주세요. 제가 영상에서도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010-9866-4700으로 이 종목은 좀 급합니다 라고 해서 문자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도 괜찮아요. 지금 구독, 좋아요, 엄지 버튼과 댓글로 정말 이 종목만큼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평소에 하는 종목 말고 정말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실방 꼭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좋아요 버튼 지금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힘들 때도 영상을 쉬지 않고 제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오늘도 사실 괜찮은 종목들도 많이 있었어요. 카카오 보겠습니다. 우리가 카카오를 보면은 4분기 때 카카오 게임즈 실적 추정치 오딘 부분 부진했었어요. 그래서 게임주 중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뜰 수 있는 섹터, 그러니까 제가 M게임 말씀드렸던 건 거긴 열혈 강호가 지금 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게임주는 게임이 뜨는 게 있는지 체크를 하고 재물을 체크해야 됩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현재 재무상으로는 문제가 없죠. 하지만 카카오가 워낙에 물적 분할을 많이 해서 그 부분은 굉장히 시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023년에는 보수적인 인력 채용을 할 거고 또 이제는 재택근무 없앤다고 합니다. 전체 영업비용 중 27% 차는 인건비를 축소한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매출 영업이익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고 광고, 커머스, 콘텐츠 사업 성장은 아직도 충분히 가능한데 카카오가 한번 움직일 텐데 카카오 관련주가 그러니까 성장주다 보니까 또 여기가 뭐 성장주면은 이자가 많이 나간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이 되지만 여기는 일단 재무적인 부분으로 있어서는 회사 돈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본이 웹툰 시장 성장 우려도 해소가 되고 있고 그래서 21년 온오프라인 합산 일본 만화 시장도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시장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카카오가 자꾸 게임도 뭐 분사하고 뭐도 분사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이버는 한 군데서 한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는 자꾸 물적 분할을 한 부분 때문에 옛날보다는 투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보시면 카카오 게임주도 마찬가지고 다른 게임주보다 좀 굉장히 약한 모습이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데브 시스터즈나 NC소프트나 또 제가 실적 좋은 뭐 액토즈 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거래량이 터진 종목이에요. 게임주 안에서 실적 괜찮은 기업입니다. 근데 카카오 게임즈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지금 굉장히 주가가 오랫동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물은 분명히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은 카카오 게임즈도 뭐 급하게 빠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이제 2배 오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쉬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카카오페이도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월봉 5월선이 여기 있잖아요. 만약 밀린다고 했을 경우에는 5만원 아래에서는 또 이제 어느 정도 48,000에서 5만원 라인 지지라인 구축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딴 애들 대비했을 땐 덜 떨어졌어요. 하지만 카카오는 그 대신에 오르는 폭이 딴 종목들보다 약하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보실 분들은 조금 약간 무거울 수 있다. 근데 기존에 갖고 있으신 분들은 현 구간에서 매도할 시간은 굉장히 힘들지 않겠나. 만약에 심지어 여기서 밀리더라도 매도는 하기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다. 하지만 이전에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떨어지는 종목 월봉상으로 이렇게 막 떨어지는 종목 테슬라 같은 경우도 함부로 저점을 우리가 잡지 말자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월봉상으로 거래가 빵빵 터지면서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NC소프트도 결국은 이 밑에서 반등이 들어갔거든요. 요 밑에서. 그래서 똑같지는 않지만 카카오도 여기서 자금을 다 쏟아붓게 된다면 나중에 결정적일 때 또 우리가 카카오가 한번 움직일 텐데 자금이 모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도 마찬가지인데 네이버도 투자를 하면서 여기서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현금을 막 급하게 썼기 때문에 비싸게 인수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힘든 거거든요. 하지만 네이버가 추가적으로 만약에 빠진다면은 만약에 카카오든 네이버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일단 21선이 돌파가 되는지 체크를 하고 기존 보유자분들 영역에 보유하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우리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베팅을 해서 확실하게 급등 요렇게 하기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 대비했을 때 기존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일단 보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떨어진 종목 중에 최근에 뜨는 섹터가 화장품이나 이런 섹터잖아요. 중국 리오프닝 되면서 거기가 먼저 움직이고 요게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이버는 정말 좋은 기업이 맞아요. 또 하나 우리가 현대차 볼게요. 현대차. 자, 현대차. 우리가 작년에 이 달러가 너무나 강세였었는데 그러면 자동차 실적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주말 스트림에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쪽은 작년보다 막 가이던스가 많이 낮고 그러지 않아요. 비슷합니다. 하지만 밸류 측면에서 IRA 법안 때문에 호재가 나왔죠. 주말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래서 오늘 반등이 세게 들어간 거예요. 시장 대비했을 때. 그러면 현대차가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이건 담아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현대모비스하고. 그래서 제가 현대모비스, 현대차는 정말 자세하게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리고 많이 빠진 종목 MS, 오토텍 이런 기업들도 넓게 보면 엄청나게 하락이 돼 있어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실적 좋아도.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자동차 업종 기회가 한번 분명히 온다 보는데 MS, 오토텍, 대형주, 현대모비스, 현대차 그리고 LVMC 홀딩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현대차, 현대모비스는 당연히 모아가야 될 종목이면서 너무 종목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LVMC는 최근에 다른 종목 대비했을 때 한 5, 6일 정도가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딱 하나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전환사채가 우리가 주식 전환이 만약에 되는 경우는 이게 대주주 물량이기 때문에 전환사채가 주식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대주주가 인도차이나 뱅크 오세영 회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요 인도차이나 뱅크 전환사채 주식 전환된 거예요. 근데 요새 대부분의 기업들이 전환사채를 만기 상환을 해서 또 돈 빌려서 돌려줘야 되거든요. 대다수가. 하지만 여기는 전환사채가 2,500원에 총 3천 몇백만 주 유상증자 예전에 물량 대주주가 받아간 게 해서 총 5천만 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300만 주 또 들어오죠. 여기 대주주 관계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적이 반드시 좋아질 업종의 현대차가 지금 현재 라오스에서 굉장히 판매가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0월달이 최악이었듯이 동남아 기업도 10월달이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는 리오프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라오스 고속철도로 인해서 물류사업과 플랫폼 사업, 부동산 사업까지 진행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보시면 어쨌든 부채는 확 줄어들고 자본금이 2천억 늘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 주식을 제일 많이 갖고 간 사람이 회사 대표예요. 그리고 회사 지분율이 50%입니다.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내 지분을 내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보통 다른 종목들은 이렇게 뭔가 전환사태는 유증이 이렇게 진행되면 지분율이 5% 10% 됩니다. 근데 얘는 요번에 부채 상환이 되게 되면 만약에 악자금 이미 신저가 갔겠죠. 다른 종목들 막 내려가는데 그쵸? 그러면은 이거는 호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얘가 실적도 좋아지고 동남아 리오프닝이 되면 캄보디아 쪽과 거기도 신차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베트남 쪽은 작년 대비 3배의 실적이 증가되고 라오스에서는 현기차 점유율 53%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전고점까지 빠르게 도달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이 종목을 보는 게 맞다. 그러면은 이 구간을 돌파를 금방 할 것 같아요. 요 밑에 3,000원 라인은. 그리고
우리가 그 권리락이 오게 된다면 가격이 바뀌는 거예요. 가격이 신주인수권이 들어오고 무상증자 진행이 되잖아요. 무상증자는 가격이 바뀌는 만큼 주식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무증을 하면서 부채 비율이 이제 뭐 42%까지 내려가죠. 다른 자동차 기업보다 부채가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자본 자산 총계는 8천억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보고 1월 달에 호재를 많이 낸다고 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보고 자동차 업종 중에 중소형주 안에서는 LVMC 홀딩스, MS 오토텍, 대형주 현대차, 현대모비스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주가가 시간에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 시간에 다니까 급등하는 종목 중에 현재 성창기업 지주가 있거든요. 거래량 보니까 시간의 상한가 잔량이 지금 쌓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볼까요? 자, 시간의 상잔량이 현재 190만 주. 여기 이제 호재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산 가치로 봤을 때 성창기업 지주가 이 성창기업 지주는 많은 분들이 10년째 가치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종목이 성창기업 지주예요. 그러니까 목재 가격이 작년에 너무 올라서 환율이 또 올라서 피해를 봤다고 한다면 이 종목은 현재 PBR이 0.2배고 자산 총계가 7,300원인데 자산 재평가하게 되면 1조가 넘어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PBR이 0.1밖에 안 되는 회사라고 실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간의 상한가를 지금 박았기 때문에 너무 잔량이 많아요. 내일 만약에 정말 아침부터 뭐 급등을 해서 뭐 상한가를 가버리면 이건 확실한 거고 뭐 20% 이상 올랐다가 좀 윗꼬리가 달린다 하더라도 이 전고점 매물을 소화할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그럼 올라가게 된다면 2,500원에서 700원 라인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 저평가라는 것, 기관들이 1년 동안 물려있는 종목입니다. 엄청나게 매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지금 하나도 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창기업 지주는 일단 시간의 상한가가 들어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 건설 업종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사실 최고 종목이에요. 중동 쪽의 네옴시티 중에 정말 수요해 볼 거는 이거 하나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24,000원이 돌파되면 그때부터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은 현재 일단은 기존 분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빠진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GS건설 신저가가 너무 심하게 가고 있어요. DLENC하고. 근데 이런 종목들도 저는 건설주 같은 경우에 현금이 많은 건설주는 전 들고 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1월 달에 규제 완화를 해서 미분양을 해소한다고 했고 작년에 시멘트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사실 대우건설 같이 이렇게 우량한 현금 2조씩 갖고 있는 회사가 작년에 급등을 하려다가 못한 이유가 시멘트 가격 인상과 우리 PF 대출 연장을 안 해주고 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그런 부분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한다면 대우건설은 지금 쌍바닥 라인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대우건설은 우리가 건설주가 오르게 될 때 가장 빠르게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다른 종목하고 비교한다면 여기는 신저가를 DLES, GS건설 세게 찍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찍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우건설은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적어도 이 가격에서 머물 종목은 아니에요. 최근에 건설주의 흐름은 앞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증권주도 저는 마찬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증권주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실적은 좋은데 터무니없이 폭락한 증권주도 우리가 뭐 대출이 안 된다느니 PF 대출 문제가 생기는 이런 부분들이 해결을 해줄 거거든요. 정부에서 제한펀드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최근에 회사채도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설주는 뭐 예를 들어서 코스맥스 같은 이런 화장품주처럼 설령 만약에 이렇게 전저점 와 있는 지금 건설주 뭐 DLA, GS건설도 회복을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전저점 깨지 않은 대우건설 같은 기업들은 올라가게 된다면 충분히 윗단을 도전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주가 오늘 그러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종목 안에서 컨텐츠주도 좋았고 뭐 5G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자동차 아무 문제가 삼성전자 뭐 CJ, CGV, 리오폰이 다 문제가 없었는데 대우건설이 오늘 조금 하락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대우건설이 이 안에서 실적이 정말 좋고 해외 쪽 매출이 매우 좋게 나오는 기업이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분위기가 확 바뀔지 모릅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한 부분 해소, 대출 연장은 이제 앞으로 잘 될 거다. 작년에 최악이 지나갔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빠르게 주요 종목들 다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라든지 갖고 계신 분, LG전자,
또 뭐 LG 에너지 솔루션, 카카오 관련주 다 진행을 현대차 관련주 다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까지 싹 정리를 해드렸는데 오늘 안 한 종목은 내일 또 제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엄지 지금 영상 시청하시면서 꼭 부탁드리겠고, 제가 장중에 영상을 보통 이제 이 업로드 영상을 제가 앞으로 찍으려고 하는데, 업로드 영상에서 종목 진단을 정말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로도 부탁드리겠고, 꼭 좀 급한 분들은 010-9866-4700으로 한 종목만 부탁드릴게요. 한 종목만 문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급합니다 하고 한 종목 뭐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공부해가지고 분석 영상 종목 진단 해드릴게요. 그래서 너무 문자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한 종목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새해 복 정말 많이 받으시고, 오늘 아무 이유 없이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정말 마인드가 떨어지고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작년보다는 나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상저하고 이것도 작년에 아무도 못 맞췄어요. 작년에 1년 내내 떨어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때 조금 흔들린다 할지라도 이미 과매도되어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우리나라가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들, 미국보다 약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됐어요. 채권 시장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우리가 원자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그러면 주가의 측면에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싼 종목이 신저가를 막 가고 있는데 거래량만 터지지 않으면 저는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속상하시겠지만 지난주에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큰 악재가 나왔잖아요. 수급이 꼬여버린 부분들 때문에 반대 매매가 나갔고, 또 담보 비율 자체를 올려버리니까 팔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분위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 파이팅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엄지,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